서울 종로구 이곳에서 100년 넘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광장시장. 120년 넘었어요. 제일로 오래된 시장이 광장시장.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시장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들. 이거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시름이 없어요. 지진이 나도 모르고 이래요, 여기 사람들. 광장시장의 터줏대감인 혼수와 포목, 의류 등 오래된 상점부터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상점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생하며 살아 움직이는 공간. 저에게 광장시장이란 꿈을 이뤄준 무대. 외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 서울 여행 시 꼭 들려야 하는 장소로 인기인데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여기 막걸리의 추억, 횟집, 횟집의 추억, 매운탕의 추억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터전으로 이곳에서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며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이 하나씩밖에 없고 좀 뭔가 선착순 느낌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광장시장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장시장.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전통시장으로 42,900여 제곱미터의 대지, 무려 농구장 102배나 되는 부지에 2,000여 개의 다양한 점포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20만 명, 그중 80%가 외국인 방문객일 정도로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관광 명소입니다. 제일로 오래된 시장이 광장시장. 원래 이 배옥의 시장이에요, 여기가. 배옥의 시장인데 이제 상호가 바뀌어져 가지고 광장시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1905년 일본 상권 확산을 막기 위해 조선 상인들이 힘을 모아 만든 상설시장으로 올해로 118년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상점으로는 한복을 중심으로 한 포목, 직물, 부자재 등과 의류, 구제 시장, 여기에 먹거리 상점까지 다양한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시장은 예전부터 패백시장이 유명했는데요. 아직도 꽤 여러 개의 상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패백과 이바지 음식을 함께 구입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주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추가 씨앗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땅에다 씨를 뿌리면 이 대추가 한 나무에 엄청 많이 맺혀요. 그러면 그게 자식을 번성시키는 뜻이거든요. 패백 시 대추 고임을 올리는 이유는 다산과 무병장수를 의미한다는군요. 붉은 실에 꿰는 대추를 정성껏 말아 올려 대추 고임이 완성됐습니다. 예전부터 광장시장을 와야 한복이 그 터가 옛날부터 그 터가 있었거든요. 편안하게 한복 입을 그리고 패백 하다못해 혼수 그릇도 있어요. 그 뭐 다 몰려 있으니까 여기가 크니까. 혼수 상점들 한쪽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작업자 한 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혼서지라고 신랑 쪽에서 결혼하기 전에 신부 댁으로 보내는 거예요. 신부 쪽에서 이제 결혼을 허락을 해 주셔서 혹시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감사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쇄한 혼서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광장시장엔 혼서지를 작성하는 분이 여럿 남아 계십니다. 저는 30년 됐어요. 30년? 오래 안 된 거예요. 여기는 40년, 50년이 기본이에요. 광장시장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품목 중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복시장입니다. 본래 한복은 물론 궁중복식, 아동한복, 생활한복과 각종 한복 부자재까지 이곳에서 모두 구입이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이 길이 여기가 중앙통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뭐 항상 뭐 그냥 뭐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거 혼수팀이 뭐 6개 하루에 6팀도 오고 한복 입으면 예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진짜 한복으로 밝혔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복은 가장
이제껏 제가 장사해오면서 봐온 한복 중에 가장 단아하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으로 저리 소매 부리도 이렇게 좀 날렵해지고요. 고름도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좀 작아지고. 특히 요즘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아졌는데요. 한복의 아름다움에 반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No, it was, just the different designs and the various colors, beautiful colors. So we're having a formal party for my unit, and I chose for me and my wife to wear hanbok. Formal design. 한복은 판매뿐 아니라 제작도 광장시장 내부의 작업실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패턴 없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단에다 직접 재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패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한복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원단의 재단을 시작으로 바느질과 다림질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 없이 참 까다롭고 예민한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손으로 다 꼬매서 이거를 옷을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그야말로 섬섬옥수 만들어낸 옷들이거든요. 옛날 네, 그 옷을 그냥 만들어서 그렇게 입으신 게 위대한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광장시장의 한복시장은 단일 한복시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대부분의 작업자가 짧게는 1, 20년, 많게는 50년 가까이 한옥물을 파온 장인들이십니다. 네, 이거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시름이 없어요. 몰라, 다른 거는. 밖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도 모르고 이래요. 여기 사람들 전부 다들. 끝났습니다.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전부터 6시간을 넘게 걸려 저고리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좋은 일에 입는 옷들이 많아요. 거의 다. 상복 빼놓고는 다 좋은 일에 입는 옷들이라 행복한 기운이, 좋은 기운이 나한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명성이 예전 같진 않지만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작업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새로운 한복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복 시장에서 내려오다 보니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계단 매점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모, 그것도 주세요. 커피 줄까요? 시원한 거? 할머니는 이곳에서 커피와 각종 음료, 라면, 빵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모는 저기 그러니까 뭐랄까 좋은 분이시고 남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하여튼 인심도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예. 내가 40년 더 지냈지. 40년이요? 처음 그럼 커피 파실 때 한 잔에 얼마씩 파셨어요? 그때는 250원, 300원 그랬어. 그때는? 응. 근데 300원. 지금은 뭐 그냥 나는 이 큰 컵에다 1,000원 받는데 다른 거 아는 거 없고 요것만 저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남한테 돈 안 끌어가고 밥 먹고 사잖아. 커피는 물론 생강차, 생과일 주스까지 메뉴도 참 다양합니다. 커피. 예. 다방 커피가 맛있어요, 시장에서는. 최고의 인기 메뉴는 크림과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달한 커피입니다. 어머니 그냥 뚝딱 만드시죠? 수정글로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거지. 경력이 보이는 손놀림,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됩니다. 지금 커피만 팔아갖고는 안 돼. 와. 어휴, 종이 너무 많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도 돼요? 그냥, 아메리카노는 그냥. 아메리카노는 뭐 아무것도 안 넣더만. 자, 가면서 저어, 나는. 아 그래요? 가면서 재야지 뭐. 커피. 예스. 배달은 무료. 단골도 참 많습니다. 아, 너무 좋죠. 예. 바로 이 맛이에요. 잘 먹고 열심히 힘내서 또 하루를 버티는 거죠.
유명한 집이야. 아 그래요? 싸게 물건 좋은 거 싸게 팔고 잘 팔고.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 정말 엉덩이 한번 붙일 새 없이 부지런하신데요. 도대체 이번엔 뭘 하시려는 걸까요? 무슨 박스예요 이건? 이거는 한복. 커피 하면서 한복 박스도 팔고 그래. 커피는 팔할 건 다 먹어보고.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짬짬이 한복 상자와 봉투 등을 접어 판매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딸이 나보다 그만하고 저기라더라고. 근데 안 하면 또 집에서 뭐 하냐고. 집에서 놀면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집에 놀면 몸이 다 아파. 내가 여기서 즐거움을 느끼니까 저기지. 힘들다 고생이다 생각하면 절대 일 못해. 우리는 이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여기 일이 참 좋았어. 그래서 일이 힘든 줄도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렇게 할머니는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이 계단을 지키셨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할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기에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고맙지. 고맙지. 왜요? 여기서 청춘을 바쳤다지만은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고 밥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고마운 거지. 계단 매점을 내려와 원단 시장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이곳은 가위를 전문적으로 갈아주는 곳입니다. 어제 쉬셨어? 어제는 그냥 두 번이나 왔다가 안 열어서 그냥 그거 여기다가 전화 좀 이따가 올게요. 전화 보내시게 잘 좀 갈아주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의뢰가 줄을 잇습니다. 원단 팔고 그러는 데는 가위가 다 있잖아요. 원단 파시는 분은 가위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가위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오는 손님들이 포목점이나 양장, 양복점의 작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봐야 돼. 반짝 보여요? 지금? 여기 이 반짝 되고. 무뎌진 가위날을 가는 포인트는 힘을 균등하게 가해 가위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날을 갈아줘야 하는데요. 각도를 잘 맞추는 것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엔 잘 갈아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게 심지인데 이 심지가 잘려요. 너도 잘 들어야 가져가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저렇게 자세히 보시는 걸까요? 안 맞으니 앞에가 이 끝이 안 적어내죠. 안 물리지. 거기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서로 떨어뜨리고 그러면 다 서로 부닥쳐가지고 그렇게 돼요. 또 휘고 이게. 단순히 날을 갈아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부분을 직접 수리도 해주시는데요. 가위는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40-50년도 거뜬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배달하시는 거예요? 그냥 갖다 줘. 네. 단골들에겐 배달도 해주십니다. 가위 왔습니다. 수리받은 가위를 바로 사용해 보는데요. 어떠신가요? 잘 잘립니다. 좀 무딜 때 안 자르면 짜증나죠? 이렇게 잘 잘리면요? 잘 자르면 좋고요. 천이 잘 안 잘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천이 잘라지니까 좋죠. 그래서 잘 갈아야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또 물건도 사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잘 가려고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6.25 전쟁을 거치며 광장시장에서 제일 활성화된 곳을 찾는다면 구제의류 시장인데요. 미도처럼 생긴 상가 안엔 여전히 40여 개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궁금해서 오늘은 뭐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으셔갖고 와서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좀 보물찾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곳에 오면 오래된 옷들은 물론
품절된 한정판 옷들도 구할 수 있어 개성을 추구하는 20, 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냥 맞나요? 빈티지가 또 사이즈 찾기가 힘든데 목에 한번 대보니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평범하기보다는 좀 더 특이하게 자기가 원하는 개성을 낼 수 있는 게 빈티지의 매력인 것 같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다 비슷하고 똑같고 이런 건데 좀 이제 빈티지 샵이나 이런 데 와서 보면 이제 되게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트렌디한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이곳엔 꿈을 찾아 새롭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세탁해서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면허가 없거든요. 이렇게 가져와요. 힘들지만 시장엔 세탁할 곳이 마땅치 않아 구입한 옷들은 모두 집에 가져가 세탁을 해야 합니다. 얼마 안 무거워 보이는데 진짜 무겁거든요. 보통 가져오는 옷의 무게가 30kg 정도. 시장까지 들고 오다 보면 어깨에 멍이 드는 일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한팔 대비, 여름 대비.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동안 침체돼 있던 시장에 손님들이 늘면서 구제의류 시장도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는군요. 그래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아, 그쵸. 근데 요즘에 저지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매장 판매가 줄을 이뤘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인터넷 판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제옷은 세탁 외에도 손질할 것들이 많은데요. 제일 꼼꼼히 해야 하는 것이 보풀 제거입니다. 소매 부분이랑 여기 안쪽 부분도 그렇고, 아니 뭐 겨드랑이 같은 경우 또 이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있잖아요. 많이 쏠리는 부분, 쓸리는 부분. 보풀 제거가 끝나고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 주름을 펴줘야 옷 손질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새 거는 사실 편하긴 하거든요. 새 거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 그냥 한번 찍어놓고 뭐 몇백 개 이렇게 팔면 되는데 저희는 사진 하나 찍어놓고 팔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옷이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깨끗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뿌듯하죠. 구입해온 옷의 손질을 끝낸 후 작업자가 뭔가를 준비합니다. 옷 갈아입어서 이제 착샷 하려고. 탈의실 겸 만들. 네. 여기를 다 가릴 수가 없어서 보시다시피 좀 높아가지고 그건 불가능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어요. 판매를 위해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 일은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작업.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번 찍어 신중하게 선별한다고 합니다. 사실 알바를 쓸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 감성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하는 게 속편할 것 같아서 좀 힘들지만은 제가 혼자 다 해요. 요즘엔 혜정 씨 스타일로 찍어 올리는 사진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서 단골도 꽤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왜냐 확인차 제대로 안 찍으면 다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찍어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또 시장인 걸 이해해 주시는 분도 있고 사실 여기보다는 옷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과를 나와 구제 옷가게에서 일을 하다 6년 전 자신의 가게를 차렸는데요. 최종 꿈은 본인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칼각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꺼냈을 때 이 모습일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검수 과정이 끝난 옷들은 포장을 하는데요. 받는 사람을 생각해 최대한 예쁘게 포장하려고 노력한다는군요. 손님이 이렇게 꺼내셨을 때 이런 모습이면 빈티지지만 좀 깨끗하고 새 거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니까 저는 더 깔끔하게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양은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사이. 앞으로는 인터넷 판매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면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장사꾼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냥 친구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최근 광장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간은 뭐니 해도 먹거리 골목인데요. 2000년대 이후로 먹거리 골목은 서울의 대표적인 음식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광장시장 동쪽 편에 대략 150개에서 200개의 점포가 활발히 영업 중입니다. 육해공 먹거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시장 특유의 저렴한 가격과 인심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서울 여행 시 반드시 들러야 하는 식도락 성지로 소문이 나면서 외국인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간 숨은 맛집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원래 시장이라고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싸게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먹거리 골목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정말 끝도 없는 긴 줄의 행렬. 도대체 뭘 사려고 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까요? 손님 거기 줄이 거기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급기야 줄을 세우는 사람까지 등장.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아침 10시 반이면 줄을 서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찹쌀 꽈배기입니다. 갓 튀겨낸 바삭하고 쫄깃한 꽈배기 맛을 보기 위해 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네요. 너무 달달해서 맛있는데. 뜨거워서. 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25분? 기다린 것 같아요. 광장시장 가보면 꼭 한번 먹어봐라. 그런 소문을 많이 듣고 기다려서 왔어요. 이거 하나를 먹기 위해 줄을 섭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에 팔리는 양은 2,000개 정도. 명실공히 광장시장 최고 인기 간식입니다. 40년 넘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요? 원래도 꽈배기집? 아니 다른 거 했어요. 신발 장사. 시장 관광 특구되면서 먹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몇 년을 견학 다녔지 몇 년. 그렇게 7년 전에 시작한 장사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자르는 게 기술이에요. 자르는 게요? 네, 이게 이거 잘 맞춰야 되는데 저도 아직은 달인이 아니라서. 옥수수와 찹쌀로 만든 반죽을 같은 크기로 잘라내는데요. 작은 것을 먹으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게 중요하다네요. 마지막엔 부드럽게 돌려 꽈배기 모양을 만들어주면 성형이 끝납니다. 빨리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돌리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은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겨주는데요. 보통 반죽을 넣고 5분 정도 튀겨줘야 가장 맛있다는군요. 꽈배기를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는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거리 골목을 구경해 볼까요? 어디를 봐도 군침 도는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이곳에 독특한 메뉴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때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2대째 하고 있으니까 40년 좀 넘었죠. 예.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 당시 40년 전에는 이제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여기 이제 일하시는 미역국 끄시는 분들, 지게꾼들 이런 분들 위주로 거의 음식들이 싸게 이루어졌다가 이제 관광객들 유입하면서 메뉴가 좀 점차 발전이 많이 된 거죠. 그렇게 정착된 메뉴가 이 볶음들인데요. 특히 인기 있는 메뉴는 한우 수구레 요리라고 합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메뉴가 이제 한우 수구레 한 40년 이상 어머님 이제 개발하셔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음식들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소, 닭, 돼지 부속품들. 허파, 닭 노래집 등 다양한 부속 고기들을 9개 철판에서 얼큰하게 볶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수구레가 어느 부위예요? 껍질하고 살 사이 중간에 이렇게 얇게 붙어 있어요. 한수 한 마리에 한 2kg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마리에. 수구레 국밥과 돼지꼬리 볶음 같은 메뉴는
다른 곳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다 보니 일부러 찾아서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 바쁜 시간에 사장님이 어딜 가시는 걸까요? 아, 여기 저희 그 밖에가 본점이고 여기가 이제 저희 그 직영점입니다. 저쪽에 이제 공간이 없어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계속 오시는데, 그러니까 음식 드시려면 몇 바퀴를 계속 돌으셨다가 자리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좀 넓은 좀 자리가 필요해가지고. 수구레 국밥은 조리 시 화구가 필요해 노점이 아닌 매장에서 주로 판매합니다. 거의 뭐 전골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벌로 삶아낸 수구레에 매콤하게 양념을 한 후 각종 채소와 함께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쫄깃하게 씹히는 수구레의 식감과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종로 3가 5가에서 이제 옛날에 그 가방시장 할 때 그때 늘상 자주 찾던 데죠, 이거. 옛날에 그 어머님 해주신 거 먹어보고 한 40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 하루 평균 20만 명의 내외국인 방문객이 광장시장을 찾는데요. 시장의 크기도 크고 길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도 헤매기 십상입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내 드릴까요? 영어와 중국어, 일어로도 안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맞이 인사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관광객들이 저희가 처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안내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와서 편하게 물어보시라고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하루 평균 안내 건수는 40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역 가는 길이 조금 헷갈려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여쭤봤어요. 길 알려주셔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Hello, yes, I do. We're looking for some good Korean food. If you head straight this way for about 30 seconds, there are many raw beef tartare and live octopus restaurants are. Outstanding. Thank you very much. That's very helpful. You can have this map if you want. It's for you guys. Your English is perfect. Thank you very much. Very helpful. Outstanding. This is wonderful. Great service you're providing. Oh, reall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그런데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은 아니라네요. 안내가 끝나면 작업자들이 뭔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합니다. 어느 국적에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셔서 어떤 거 물어보시는지 그걸 일일이 다 통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약간 관광 홍보 같은 거 할 때 어디다 좀 주로 하면 될지 그런 데 판단하려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역시 음식점 위치나 메뉴 추천이랍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교대 시간? 네, 맞습니다. 네. 근무는 2명이 한 팀을 이루어 1시간 단위로 교대 근무로 진행됩니다. 사무실 근무 시간에는 주로 체크한 통계를 정리하거나 오늘 문을 닫은 매장을 확인해 직원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합니다. 대략 한 달, 지난달에 한 2만 3천 명? 네. 한국 좋아해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또 오면은 언어적인 소통 부분에서든 아니면은 뭐 질 찾기 힘들어서든 와서 조금 이제 곤란한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뭐 좋다는 생각에서 네, 그런 마음가짐 하고 있습니다. 네, 뭐지? 저희 아까 그 전에 그 이번에 조사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조사하려고 한번 순회하 한번 그럼 나갈까요? 사복 순회하러?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료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평소 문의가 많은 물건들이 어디서 판매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가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내 시 입었던 빨간 제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조사를 하는데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정 가게를 가서 저희가 하면은 빨간 입고 가면은 뭐 너무 한 가게만 몰아주려고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상인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보통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최대한 이제 옷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작업자들이 열심히 시장 안을 돌아다니며 확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관광객 안내사거든요. 시장 안내사. 네네네네. 가끔씩 그 막 윷놀이 육 같은 거 물어보실 때 있거든요. 네네네. 있을까요 혹시? 윷을 갖다 놓긴 했었어. 있어요? 아 있나요? 아, 네. 엽전 있어요. 있어요? 아. 본방대 있어요. 아 있어요? 돌잡이 세트 다 있어. 없는 거 보면 다 있어. 다 있다 그래 우리 집은. 몇 시간 동안 발품을 판 끝에 문의가 많은 물건들이 있는 매장을 모두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보통 이제 팀원들이 이거 딱 정리해가지고 팀원들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시장 오셔서 뭐 주변에 궁금증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음식점 골목입니다. 저녁이 되면 손님이 많아지는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원한 대구탕 집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것까지 치면 한 60년 좀 넘어요. 횟집인데 사람들이 매운탕만 맛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회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횟집에서 식사 메뉴로 팔던 대구탕이 주 메뉴인 회보다 더 인기였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아예 대구탕 전문점으로 바꿨답니다. 정말요. 아이고 이거 땀을 벌써 이렇게 맛있는 거. 이거 되게 맛있어요. 땀까지 흘리면서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죽인다. 먹고 나면 그냥 가벼운 속이 빵 뚫리는 거 그런 느낌. 그 시각 또 다른 작업자는 식당 한편에서 대구 손질 작업에 열중입니다. 그런데 내장만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뼈를 발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뼈가 들어가면 국물이 좋아질 것 같잖아. 안 그런 거야. 이 뼈를 봐봐라. 중간중간 피가 있잖아. 아, 지금 빨간 게 피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돈인데 넣으면 양도 덜 들어가고 좋지.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뼈를 발라내줘야 사이사이에 있는 피가 빠져 깔끔한 국물 맛이 난다네요.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대구와 콩나물, 민물새우까지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장모님 떡도 커야 사 먹는 거예요. 어디서 장사하느냐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해야지. 여긴 시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야. 또 시장에 가면 푸짐하게 주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줘. 백화점에서 먹는 거랑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시장으로 오겠어? 나 같아도 안 가지. 어머니에서 아들로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세대가 바뀌며 가게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푸짐히 한 끼를 내는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시장을 자주 오세요? 네. 자주는 아니고 맛이 그리울 때. 여기 막걸리의 추억, 횟집, 육회의 추억, 매운탕의 추억 가지고 있습니다. 분주했던 광장시장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광장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 꺼진 점포들. 그런데 이때 한 점포에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부지런 안 떨면 어떡해.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고. 만두는 유난히 준비가 오래 걸리는데요. 두부에 물을 빼고 재료를 다져 소를 만들고 일일이 손으로 빚어줘야 해 출근을 일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어느 일치고 남의 돈 먹기 쉬운 게 어딨어. 그렇죠.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말고. 매일 새벽 빚어야 하는 만두는 총 1,500개. 부지런히 빚어도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작업입니다. 남편의 만두 빚기가 끝나는 8시쯤 아내가 출근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시면 잘 쓸 수 있어. 아. 지금 근데 네. 요즘 이제 이렇게 아침에 준비해요. 아침이 준비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아침에.
종일 서서 음식을 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 만두 빚는 일은 남편이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 오케이. 헬로? 이거? 아내는 칼국수 반죽을 밀면서도 쉴 새 없이 손님을 살핍니다. 아니 뭐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손감각으로 하는 거지. 미안해. 한석방 어머니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보지도 않고 반죽을 하는 것은 물론 썰기까지 척척 해냅니다. 세월이 만들어준 기술입니다. 경환아, 여기 김치 하나만 더 떠와. 마치 옆에도 눈이 달린 것 같은데요.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손님이 필요한 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양만 많다고 보시면 돼. 엄마들이 집에서 했던 그거를 양만 많다고 보시면 돼. 한시도 쉴 틈 없이 칼국수를 뚝딱뚝딱 끓여냅니다. 타이머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딱딱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읽는 거 보면 알지. 자, 수제비가 어디였더라? 두 분도 쪽에 앉으세요. 화력을 최대한 올려 빠른 시간에 삶아내요. 면발이 꼬들꼬들하고 맛있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는데요. 특히 몇 년 전 OTT 방송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칼국수와 만두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늘었다네요. 요즘은 손님 90%가 모두 외국인입니다. 맛있어요. Very famous. Very famous. All of my coworkers know her. She's very famous. Very famous. And good food too. Very good food. 방송에 나간 후 광장시장의 스타가 됐는데요. 덕분에 하루 종일 손님이 줄을 잇습니다. 외국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 이런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손님들하고도 만나고 너무 좋죠. 멀리서 찾아와주는 분들이 있어 몸은 고되지만 보람이 있다네요. 붐비는 사람들 사이로 한 청년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는데요. 광장시장에서 어묵 점포를 하는 사장님입니다.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모두들 인사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엔 돈이 안 들잖아요. 노점에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리대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영 불편해 보이는데요. 공간이 좁아서 음식을 만들 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넓지가 않아서 저희가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살을 빼야 돼요. 안에가 너무 좁아서.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묵 반죽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도미살로만 만든 어묵. 도미라는 그 어묵 그 생선 자체가 워낙에 고급 어종이기도 하고 이제 비싼 만큼 맛도 좋고요. 두께와 넓이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크기를 맞추기 위해 틀에 넣어 튀깁니다. 보는 것보다 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냥 보기에는 그냥 깎아내는 것 같은데 누르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만 방심해도 어묵 반죽의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기 다루듯이 조심해서 다뤄줘야 합니다. 떠서 이렇게 넣는 게 사실 이게 진짜 예민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모양도 잘 망가지고 일단 이게 반죽이다 보니까 모양도 이뻐야 되잖아요. 기름에서 어묵이 반쯤 떠오르면 뒤집어 색을 확인하고 건져내는데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튀기면 가장 맛있는 상태로 튀겨집니다. 어묵 종류는 저희 5가지 있고요. 당근, 부추, 양파가 들어가는 야채, 맛살, 그리고 치즈, 가장 인기가 좋은 치즈까지 5가지 있습니다.
소량의 전분 외에 90% 이상이 모두 보미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맛이 깔끔하고 부드럽다고 하네요. 너무 생글생글해. 묵직해요. 그냥 일반 오뎅 한 4개 합쳐져 있는. 아 진짜요? 근데 야들야들한. 이번에 만드는 음식은 야심차게 준비한 신메뉴입니다. 쌀떡이랑 저희 이 어묵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것저것 넣어서 해보다가 요걸로 이제 떡볶이를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봤는데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떡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예요.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다 만든 음식인데요. 20, 30대 젊은 손님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작업으로 굉장히 번거롭긴 하지만 이게 맛이 진짜 좋아서 제가 이걸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갓 튀겨낸 어묵떡 튀김을 떡볶이에 넣어 한번 살짝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음식을 하다 말고 빠져나가더니 어딘가를 바쁘게 다녀옵니다. 혹시 어디 다녀오신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화장실도 참을 때까지 최대한 참고 후다닥 뛰어갔다 와요. 점포에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장을 좋아해서 이제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나중에 장사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을 꾸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새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에 점포들이 문을 닫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해요. 이렇게 저녁 시간이면 녹초가 되기 일쑤지만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뭐 옛날에 소망했던 그런 이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칼국수 집도 바쁘게 마지막 손님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다 20년 전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힘이 들었지만 그 모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곳에 정겨들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시장 나와서 또 고생한 끝에 그래도 뭐 다 잘 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그럼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많던 손님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이제 폐점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내가 잘 이렇게 쳐다봐. 이런 느낌 좋아. 걔 내가 뭐만 차지하잖냐. 어머니 목이 다 가셨네요. 근데 이 시장 사람들이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바쁘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이때뿐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 강아지가 보통 극성인 놈이 아닌데 얘한테는 꼼짝 말아요. 시장 사람은 식구보다 오래 있잖아요. 식구는 잠깐 눈 보고 나지만 여기서 보통 10시간 이상 같이 있는데 그럼 누가 넘어져 다쳤다면 우르르 가고 싸웠다고 우르르 가고 그러니까 식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들이지. 장사를 할 때만큼 마무리도 힘든데요. 아침부터 사용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다 보면 또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끝이. 12시 반이 다 됐네. 항상 빨리 한다 해도 이 시간이구나. 그래도 시장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 벌어? 정말 안 어려워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 벌겠어? 자,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사람 냄새 가득한 광장시장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